네, 안녕하세요. NH 지역농협 7급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모의고사 같이 문제 풀이할 강사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할 파트는요. 첫 번째 사무능력 검사 파트인데요. 여기서 언어 영역 과정을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1회에서는요. 여러분들 같이 좀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빨리 풀 수 있을지 쉬운 팁 같은 거 알려드리면서 차근차근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단어 문제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면 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단어 문제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주셔서 직감적으로 정확한 단어, 우리가 평소에 쓰던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어렵지 않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기에 있는 걸 볼게요. 3개가 나왔는데요. 정부는 열정페이 처벌 뭐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자, 이거는 어떤 처벌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봐도요. 총파업을 불법으로 인정했다, 규정했다라는 거죠. 어떤 성격이나 그런 내용을 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에 규정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뜻풀이 단어로 끝말잇기를 할 때예요. 그러면 앞부분부터 이 해설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힌트 삼아서 따라 나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볼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은행권에서 돈 빌리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출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따라가 볼게요. 대출입니다. 그럼 출로 시작하는 거고요. 뒷부분은 뭐냐면요. 더 좋은 상태로 된다. 훨씬 더 나아진다. 이런 거겠죠. 자, 발전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둘 중에 뭐가 생각이 안 나더라도요. 우리 이 뒷부분 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이런 거 우리 전공 분야라고 하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좀 유출을 해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을 단어는 출발이라는 단어겠죠? 자, 그럼 아래 봤더니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거나 시작함 1번에 바로 출발과 관련된 해설이 있네요. 자, 나머지 좀 확인해 보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단체 등의 문서를 올린다. 뭐 이거는 등록한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자, 이거 뭐 기대가 되겠죠?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거는 우리 뭐 버스가 연착된다라는 말 쓰잖아요. 연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들을 도식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단어는 7개고요. 아래 들어갈 단어는 6개예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는 상관이 없는 단어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A에서 BC로 가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 상의어와 하의어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7개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상의어와 하의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쓱 봤더니 자, 운동에 2가지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스포츠에 된다면 컬링과 스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겨울을 가지고도 계절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볼까요? 겨울이 눈과 얼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겨울이 눈과 얼음. 근데 여기에 겨울 위에 해당하는 거는 계절 이렇게 돼야 돼요. 계절이 이쪽으로 쓰이지 않는 한이요. 자, 그럼 하나 볼게요. 컬링은 얼음에서 하는 운동이고요. 스키는 눈에서 하는 운동이죠. 자, 요거 2개를 묶어가지고 겨울과 관련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양쪽을 봤을 때 관련 있는 거 1번에 CD 이거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은 두 단어와 같은 관계를 이루도록 관계 문제입니다.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나와 있는 관계를 가지고 같은 관계 만드는 건데요. 악기와 기타가 있어요. 악기의 기타가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관계, 상하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큰 것이 있고 오른쪽에 아몬드가 들어있습니다. 아몬드는 무슨 종류에 해당돼요? 견과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5번엔 빠르다와 느리다입니다. 이거는 서로 반의관계에 해당이 되죠. 오르다와 반의관계에 있는 거, 내리다 이런 거면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엔 뉴질랜드와 오세아니아입니다. 뉴질랜드는 나라죠. 오세아니아는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에 속하는 나라가 왼쪽에 오면 되겠네요. 남아메리카에 속한 나라, 우리 여기서 봤더니 브라질이 이번에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추신수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죠. 그러니까 피카소의 국적을 묻는 관계입니다. 자, 모르셨으면 알아두면 돼요. 피카소는요, 스페인 국적을 가진 화가입니다. 그래서 3번 체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같거나 비슷한 의미 가진 단어를 고르시오. 네, 이것도 간단하게 유의관계 고르면 됩니다. 자, 이득, 내가 훨씬 득을, 좋은 점, 그죠? 이득을 보는 거. 그러면은 손실은 우선 반이어예요. 결손도 모자라는 손해보는 부분이니까 반이어고요. 손상은 뭐 이득과 관련이 없는 거죠. 다치고 해를 입는 거니까요. 자, 소득이 바로 이득과 얻을 득자 둘 다 같이 사용을 하죠. 자, 3번 체크하시고요. 자, 임박하다. 우리 뭐 어떤 기간에 닥치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임박하다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기간이 임박하다, 기간이 다가오다라는 표현 3번에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뜻 우리 언제 씁니까? 선뜻 뭐 주저하지 않고 네 이렇게 쓸 때 선뜻. 자, 그러면 그것과 비슷한 거 언뜻은요 잠깐 보일 듯 말 듯 한 거겠죠. 그 다음에 섬뜩한 거는 소름 돋는 거고요. 선선이가 네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허락을 해준다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얼개입니다. 얼개는요, 사물의 어떤 대강의 짜임새를 뜻해요. 자, 짜임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구조가 바로 4번에 보이네요. 나머지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 되겠고요. 자, 12번부터 16번까지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르면 됩니다. 확장은 넓히는 거죠. 좀 더 넓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확대는 유의관계에 속하고요. 이번에 있는 넓히다도 유의관계겠죠. 우린 반이어 찾아야 돼요. 축소하다가 작게 만들다. 그러니까 네, 반의관계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추측은 뭐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자, 다음엔 감소하다요. 자, 감소하다는 양이나 어떤 것들이 점점 떨어지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점점 많아지는 거 봤더니 1번에 증가하다라는 거 바로 보이겠습니다. 자, 중지하는 거 도중에 멈추는 거죠. 그만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이요. 멈추다와 이번에 그만두다는 유의관계에 해당되니까 상관없고요. 계속하다 이게 바로 반의관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걷어치우다 이거는 하던 거 뭐 집어치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유의관계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철저하다입니다. 철저한 거는 뭐예요? 빈틈이 없이 철두철미한 거죠. 자, 그러면 빈틈이 많고 이런 거 허술하다라는 표현 네 3번에 보입니다. 자, 다음 흔하다. 우리 많은 거, 수두룩한 거 흔하다라고 하죠. 자, 반의관계 골라야 돼요. 자, 드물다가 네 많지 않은 가끔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유의관계 많다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우리말에는 다이어와 동음 이의어 등이 있는데요. 형태는 같지만 뜻이 확장돼서 쓰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시고 아래에 있는 보기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네,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회자에게 미리 말해두었다. 즉 미리 말했다는 건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일러둔다든지 하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머리가 좋은 걸로 말하면 즉 머리가 좋은 걸로 치자면 이라는 뜻이겠죠. 2번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해도 소용없다. 즉 일찍 일어나라고 충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소용이 없다. 그를 낙관론자라고 말한다. 자, 사람들이 그를 이런 거라고 말한다. 평가한다라는 의미겠죠. 네 번째, 사모님께 취직 자리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즉 부탁 좀 해주세요. 부탁의 의미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4번이 가장 비슷한 단어 쓰인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자, 이때 눌렀다는 어떤 힘을 가해서 변형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1번에 끓어오르는 화를 무작정 누른다. 이건 화를 가라앉히다 라는 의미겠죠. 두 번째,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전에서 일본 선수를 누르고, 자, 이때 누르다는 이기다 라는 표현이겠죠. 3번에 그는 고향에 내려간 김에 한동안 눌러앉기로 했다. 자, 어디에 눌러앉았다. 정착의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모습에서는 우아함마저 느껴졌다. 자, 이 건반을 누르다가 힘을 가해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네, 정답이겠네요. 자, 이번에 맞춤법입니다. 자, 맞춤법 같은 경우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는데 바른 국어 생활을 하면은 쉽게 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맵쌀입니다. 이 맵쌀은요, 매별을 쌓은 네, 그런 쌀을 이야기해요. 매별을 찌은 그런 쌀. 자, 머릿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요, 맨 처음에 나오는
머리 플러스 말의 합성어입니다. 자, 그런데 사이시옷이 들어가려면요. 뒤에말, 자, 두 합성어일 경우에 뒤에말이 된소리로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이 둘 사이에 발음상 니은이 첨가되거나 아니면은 니은이 한 번씩 이렇게 두 번 덧났을 경우에만 사이시옷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머리말 전혀 여기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 역시 소리 나는 대로 머리말이라고 해야 되고요. 역시 사이시옷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이시옷 규정 좀 알아두시면은요, 이게 틀린 거라는 거 머리말 정확한 발음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게실 이 개자 한자의 쉴 개자예요. 한자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버젓이, 자, 이거는 버젓 플러스 이가 돼서 부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거 한번 골라볼게요. 생각건대 그의 말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이거 컨대와 건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생각건대를 예를 볼게요. 생각이라는 단어에 플러스 건대, 사실은 학원대가 붙은 겁니다. 자, 학원대가 붙었는데 왜 이게 생각건대가 되느냐? 앞에 받침이 그드브 계열이 오면은요, 뒤에 하가 통째로 빠져요. 그래서 생각 건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가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하가 빠지는 게 아니라요, 아만 빠져요. 그래서 히읗이 남고 여기 건대가 붙기 때문에 축약이 돼서 컨대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받침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이제 헷갈릴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 건대가 우선 맞는 거고요. 자, 나머지 틀린 거 확인해 볼게요. 얼굴이 말쓱해졌다. 말쓱이라는 건 틀린 표현이에요. 말쑥해졌다. 음성 모음이 표준어로 굳어진 케이스입니다. 자, 그곳에 내노라 하는, 자, 이것도 우리 많이 쓰지만 틀린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내로라가 원래 맞는 표현이고요. 아이가 여간 까탈스러운 게 아니야. 자,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니야와 비슷한 표현이죠. 까다롭다와 까탈스럽다가 원래 그 표현이에요. 이 두 개를 섞어 쓰다 보니까 까탈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까탈스럽다 혹은 까다롭다, 이렇게 표현 두 가지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관용구입니다. 관용구라고 하는 건 원래 단어에서 뜻이 멀어져서 굳어져서 사용된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죠. 의미들을. 입을 씻다. 자, 우리 입 씻고 뭐 어떻게 한다. 즉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자, 모르는 척 비슷한 거 시치미를 떼다 바로 보입니다. 자, 코가 납작해지다. 내가 제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거야. 기를 죽일 거야. 이런 거죠. 자, 기를 누르다. 기가 죽다. 2번 보이고요. 백안시는요, 한자 표현인데요. 백안, 흰 눈이에요. 흰 눈으로 바라본다. 눈에서 흰자위가 많이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옆으로 째려보던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눈으로, 흰 눈으로 흘려본다. 흰자가 많이 있게 보인다. 그래서 업신여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 보면 지문과 가장 관련 깊은 한자성어네요. 자, 한자성어인데 안타깝게도 옆에 한글이 없이 한자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한자들을 공부하면서 좀 익혀두시면 많이 힌트가 될 거예요. 물론 한자성어들을 많이 알면은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앞부분의 스터디 부분 반드시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읽고 뜻만 외울 게 아니라요. 이 뜻이 어느 한자에서 파생이 됐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한자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당황하지 않고 힌트를 얻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2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라크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동안 숙적 관계였던 미국과 이란이 한 배를 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자, 원래 적의 관계였는데 한 배를 탑니다. 잠시 동안의 휴전을 하고 손을 잡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아침 조자에 저녁 석자가 보입니다. 아침과 저녁, 아침 조자죠. 그래서 조변석계라고 합니다.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또 바뀌고, 즉 어떤 무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침 저녁으로 너무나 자주 바뀌는 거를 조변석계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오와 월이 나오는데요. 자, 이걸 모르더라도요, 뒷부분에 같을 동자 배주자 있죠? 오나라와 월나라를 뜻합니다. 얘네 두 나라가요, 중국에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같은 배를 탑니다. 협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월 동주, 바로 한 배를 탄다라는 뜻이에요. 우선 답 체크하시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무릉도원.
이거 도원결이, 그죠? 이 복숭아 도자에, 네, 마당, 원, 이런 겁니다. 동산, 원자요. 그래서 우리 그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결의를 맺었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굳은 언약, 맹세, 이런 걸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과 옥조입니다. 금이 나오고요. 옥이 나왔어요. 귀한 거죠. 자, 이 금과 옥조는요, 법제나 이런 법률 같은 것들에 씁니다. 이렇게 귀한 법률, 제도, 이런 뜻으로 금과 옥조를 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여러 장수의 배를 돌아보니 먼 바다로 물러가 있어서 배를 돌려 굴령을 내리자고 해도 적이 대들 것이므로 나가지도 돌아서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자, 요 마지막 문장이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물러서지도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 자, 보겠습니다. 1번은 자, 자포자기입니다. 자는 스스로 자자죠. 나머지 빼면은 포기가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요. 자, 두 번째는 군계고학이에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닭개자가 먼저 돼요. 개군고학. 그래서요, 닭 무리 중에서 그 다음에 오로지 홀로 외로울 고자예요. 학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무리들 중에 뛰어난 하나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편부당이에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우리 불편부당하다 이런 말은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뜻이고요. 자, 네 번째는 나아갈 진자에 물러설 퇴자입니다. 한자예요. 요런 게 있으면 요거는 움직임과 관련된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진퇴유곡이네요. 그래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골짜기에 갇힌 상황입니다.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사자성어 중 뜻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 한글이 옆에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하석상대 말 그대로예요. 아랫돌로 위에 대를 쌓는다. 아랫돌 빼서 윗돌객이죠. 고식지게 이걸 한자 그대로 하면요. 잠깐 쉴 꾀입니다. 잠깐 동안 쉬어갈 수 있는 꾀, 임시방편이라는 뜻이겠죠. 비슷한 말이고요. 연목구워,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대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예언자 다르네요. 자, 4번 확인해봤더니 동족방요, 언발의 오줌 누기, 우리말에도 속담 중에 있죠. 자, 그래서 전부 다 나머지는 임시방편에 관련된 한자성어였고요. 3번만 불가능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래요. 이런 접속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문장을 보시면 클래식 음악이 대중적인 오락물과 결합할 때 그 음악은 평이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흔한 일이다. 큐브릭의 영화는 이미지와 결부된 클래식 음악의 가치가 높아진 거의 유일한 경우이다. 자, 앞부분에서는 이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흔하다, 많은 일이다 했지만 다음 문장에서는 큐브릭 영화가 거의 이렇게 높아진 유일한 경우이다. 앞에 일반적인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상반된 이야기, 바로 역접의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거겠죠. 자, 1번에 바로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 보이니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의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자, 배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어볼 수 있는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문제는요, 이 네 문장, 대다섯 문장을 전부 다 읽고 다시 내가 생각을 해서 순서를 맞추는 것보다는요, 아래 보기에서 최대한 힌트를 많이 얻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선다 보면 1, 2, 3, 4에, 자, 여기는 지금 가다, 라가 사실 나오기는 했는데요. 가와 다라, 보통 두 개로 나와 있어요. 뭐, 가와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부 다 보지 말고요, 첫 번째로 들어갈 거를 보는 겁니다. 자, 첫 문장을, 네, 보기 선다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 첫 문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시어나 접속사가 있는 경우인데요. 지시어나 접속사는 앞뒷 문장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관계로 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무시했던 요 지시어와 접속사가요, 두 번째 이하 문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앞뒤 문장의 관계, 순서를 파악을 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같은 단어나 어구를 찾는 겁니다. 즉, 같은 내용은 같이 인접한 문장에서 설명이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글의 구조를 아시면 됩니다. 글은요, 일반적으로요, 네, 큰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고요. 주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에서
상술 다시 설명하고 부연하고 예시를 한다든지 인용을 한다든지 뭐 비유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뭐 일화, 이야기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이거는 당연히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기 위한 거고요. 어떤 사실이나 개념이 나오면 이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의의를 내리거나 그죠? 이런 것들 원리를 파악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입니다. 뭐 인과 같은 거, 순서 같은 거 이런 게 기본적인 글의 구조니까 이런 걸 머릿속에 두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가다라 세 개가 나왔는데요. 가다라를 한번 보세요. 가는 가령이라고 시작돼요. 바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는 다는요 심지어 첨가의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뭐죠? 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라로 놓고요. 자 2번 4번이죠. 봤더니 라 다음이 가인지 다인지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볼게요. 자, 라 먼저요.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다. 자, 이렇게요. 이 문장처럼 앞에 부사 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이 있으면요. 앞부분 절은요. 내용에서 무시하셔도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뒷부분이니까요. 종속절보다는 주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다음 얘기 뭐 나와야 돼요?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내용이 연결돼 나와야 돼요. 자, 만약에 가와 다를 볼게요. 가라고 한다면 예시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다르게 보는 사관도 있다라는 거고요. 다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심지어 첨가가 돼 있어요. 앞에 무엇이 나오고 첨가가 되면서 일본의 국수주의적 사가들은 일제 점령기를이라고 일제시대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제시대를 먼저 예시로 시작했던 가가 나오고 거기에 첨가될 수 있는 게 다가 뒤에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내용도 잘 모르고 나까지 읽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4번이라는 거 쉽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지문에 2개의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그렇게 지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읽고 그냥 2문제를 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문이 점점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지문이 길 때는 내가 이거를 다 읽고 문제를 또다시 풀면서 다시 찾아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먼저 문제를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이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9번 같은 경우엔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 같은 경우엔 보통 처음 부분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제재가 보통 있죠. 소재.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내든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대충 보면은 네, 이 중심 내용이 어떤 거구나 나와 있을 수 있고요. 30번 같은 경우에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 자, 이거는요. 앞뒷 문장만 관계에 살펴보고 연결되는 문장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긴 문장일 경우에도 긴 지문일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를 먼저 보면서요. 내용일치 문제가 있으면요. 내용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푼다고 하면은 나머지 뭐 가로넣기나 뭐 기억 부분이나 뭐 밑줄 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주제나 중심 내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다 읽고 저절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짧으니까 한 단락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어 심리학의 역사는 심리학의 역사만큼 오래되었고 언어 심리학의 역사적 변천은 심리학의 변천을 그대로 반영한다. 자, 그럼 여기서 제재는 뭡니까? 언어 심리학과 심리학의 관계예요. 그죠? 자,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요? 따라서 결론에 접속어죠. 언어 연구는 어떻게 보면 인간 연구의 최종 목표였는지도 모른다. 자, 이런 의의 같은 걸로 끝났어요. 자, 이렇게 서로의 관계와 의의로 끝났으면 바로 29번 볼까요? 중심 내용 뭐겠습니까? 목표 없어요. 연구 방법 어떻게 연구하는지 안 나왔고요. 이번에 심리학과 언어 심리학 둘 다 나왔죠? 관계,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에서 찾은 거였고 언어 연구의 중요성, 바로 언어 연구가 인간 연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의의가 나온 거죠? 바로 2번이네요. 자, 3번에 언어를 통한 인간 이해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심리학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언어 심리학, 심리학 요 관계가 나와야 되고요. 네 번째는 심리학의 분야별 대상, 이거는 뭐 나누거나 이런 거 없었죠. 자, 그럼 이제 가로에 들어가는 거,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가는 거 앞뒷 문장 한번 볼게요. 흔히들 언어 심리학을 근래에 발견한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자, 이런 종속절은 필요 없습니다.
심리학의 창설은 언어 연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밑줄 나오고요. 언어를 제거한 인간 이해란 아무래도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자, 결국에 뭐겠어요? 심리학 이론에서 언어 연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같은 내용 어딨나 한번 봤더니 3번에 그죠? 더욱 중요한 것은 심리학 이론에서 차지하는 언어 연구의 역할이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의 언어 연구로 이야기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1회 한번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빨리 풀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자, 다음 회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2회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1번부터 보시면 자, 이번에는 끝말잇기 문제가 먼저 나왔네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로 알맞은 단어의 뜻을 고르면입니다. 자, 먼저 얼어서 터진다. 자, 우리 뭐 보일러가 겨울에 얼어서 터지는 거 뭐라 그럽니까? 동파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끝엔 파고요. 다음 문장 봤더니 알맞지 않거나 나쁜 일에 이용한다. 자, 나쁜 일에 이용한다. 이용이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악이라는 단어의 뜻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1번에 사물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이나 목표, 이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 우리 표준 세운다는 거죠, 표준. 두 번째,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잘 어울린다, 이거는 뭐 적응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을 먼저 찾아낸다, 발견하는 거죠.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잘 이해하여 확실하게 안다, 이게 바로 파악에 따른 해설이겠네요. 자, 이번엔 단어의 뜻 바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증후군은 뭡니까? 어떤 현상이 병적으로 발현이 되는 게 증후군이죠? 자, 그거 봤더니 이번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몇 가지 증세가 함께 나타나는 병적 증상이라는 단어, 뜻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적. 이때는 한자를 좀 봐야 돼요. 적이요. 우리 대적하다 할 때 그 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필적할 만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때 쓰는 필적이에요. 자, 무슨 뜻일까요? 대등한 상대, 적이 될 만한 상대가 되는 거죠. 4번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같거나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유의어 바로바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랑이 우리 옥신각신 이렇게 싸우는 거죠. 자, 이거 비슷한 말. 승강이라고 합니다. 3번에 있는 승냥이는요, 동물이에요. 그죠? 2, 4번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인공, 사람이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걸 전부 다 인공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것과 비슷한 거, 자, 같은 인위입니다. 천연과 자연은 오히려 반의 관계에 해당이 되겠고요. 진위는 진짜 가짜를 가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할인, 우리 싸게 사는 거죠. 자, 싸게 사는 거. 감가, 자, 역시 가짜에 가짜가 있습니다. 값을 감해준다. 고가와 저가는 서로 2번, 4번끼리 반의 관계가 되겠고요. 판매는 뭐 아무 관계도 아니죠. 자, 식술, 우리 딸린 식구들, 바로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4번에 식구 바로 보이네요. 자, 이제는 반의어 고르는 겁니다. 자, 반제는요, 이거 돈 갚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빌렸을 때 갚는 거, 반제. 자, 그럼 빌리는 걸 찾아야 됩니다. 동맹은 서로 이렇게 약속 함께 하는 거고요. 차용이 빌릴 차자. 그래서 빌리다라는 표현. 완제는요, 완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능, 우리 익숙해지는 거죠. 자, 다음에 고원입니다. 자, 높을 꽃자에 멀 원자예요. 높고 멀다. 자, 반이요. 가까운 걸 찾으면 돼요. 자, 비근, 낮을 비자에 가까울 근자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경상. 자, 이때 상자, 항상 상자입니다. 그러면 항상이라는 의미와 반대되는 거. 1번의 임시가 바로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게 바로 맞는 거고요. 중상은요, 우리 이 경상과 중상에 만약에 이게 반의 관계라고 하면은 이 중자가 무거울 중, 바로 상해를 입은 겁니다. 이건 상할 상자죠. 심한 부상을 뜻해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상이 돼야 되죠. 그죠? 가벼울 경자는, 네, 이거니까, 그죠? 중상의 반대는 이 경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없고요. 애통한 건 슬픈 거고 뭐 국경은 국가의 경계니까 전혀 관계가 없겠죠. 자, 11번 보시면 고상하다라는 말, 우리 뭐 높고 어떤 되게 고고한 느낌. 자, 반대 보시면 고지는요,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품이랑은 관계없고요. 저상은 우리 저상, 낮은 층 이야기하죠. 저상버스처럼요. 저열, 바로 고와 저, 훌륭함과 고귀함에 반대되는 게 바로 저열하다, 비열하다 할 때 쓰는 그 열자예요. 자, 비상은 날다라는 의미니까 관계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 문제입니다.
태조, 정도전, 바로 태조가 나라를 세우는데 정도전이 도움을 줬죠. 중종에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굴까요? 자, 봤더니 황희정승은 뭐 너무나 유명한 성리학자고요. 조광조가 바로 중종의 개혁 정치를 도왔던 사람이죠. 뭐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제 내쳐지긴 했지만요. 자, 김종서 장군 바로 우리 육진 개척한 세종 도와서 육진 개척한 분이고요. 김종직은 그 영남학파의 시조라고 보시면 되죠. 이 무오사와의 그 원인이 됐던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었죠. 네, 관계 없습니다. 자, 다음에 지휘자와 지휘봉, 지휘자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가 사용하는 거 분필이 되겠네요. 자, 합의와 일치 나왔습니다. 자, 이거 유의관계죠. 서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평온과 유의관계 찾아야 돼요. 자, 평온하다, 마음이 안정돼 있다. 바로 4번의 안온이 보입니다. 반목은 뭐 서로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네, 뭐 관계가 없고요. 불화도 화합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번에 한자 성어입니다. 다음 지문과 관련 있는 거 보시면 당나라 노생이 한 주막에서 여웅을 만나 그의 베개를 빌려 잠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베개 양쪽 끝에 있던 구멍이 커져서 이를 이상히 여긴 노생이 들어갔더니 새로운 세계가 있었고요. 8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한순간의 꿈이었다. 자, 이렇게 꿈 얘기 나오면 뭐 뻔한 거 너무나 많죠. 그래서 뭐 노생지몽, 함단지몽, 일장춘몽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자가 관건인데요. 이 한자 1번 보시면은요. 폐포파립입니다. 즉 폐지할 때 그 폐자예요. 낡아 빠진 옷, 포와 이 갓도 네, 다 부서진 갓입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차림새 정도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게 바로 한단지 몽, 꿈몽자죠. 그래서 이 노생이라는 사람이 한단에서 이렇게 꿈을 꾼 거다. 한바탕 꿈이다. 자, 세 번째는 초근목피, 풀초와 뿌리 근자입니다. 껍질 피자죠. 그래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초근목피로 연명을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한단은 똑같네요. 한단지 본데 이 보는 걸음 보자입니다. 한 소년이 한단에 가가지고 걸음걸이를 거기서 막 걷는 사람들의 이런 걸 따라하다가 자기가 걷는 법조차 잊어버렸다라는 남 흉내내다가 본분을 잃고 남을 흉내내다가 실패하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뭐 꿈몽자 들어가 있으니까 대충 네 봐도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봤더니 최근 SNS를 통해 고라파더 퀴즈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뭐 어떤 문제를 두고 정답을 맞추거나 못 맞추면 프로필 사진을 고라파덕으로 바꿔야 하는 조건인데요. 정답을 맞춰도 결국 답을 발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정답에 상관없이 프로필 사진을 고라파덕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자, 이게 뭔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찌됐든 간에 사진을 다 바꿔야 된대요. 이걸로. 그죠? 이러든 저러든 뭐 다 바꾸는 겁니다. 자, 뭐 이러든 저러든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비슷한 뜻. 1번 봤더니 자, 가르칠 지자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록. 사슴 록자예요. 네 번째는 마죠. 말마. 그래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입니다. 즉 어리석은 임금이 있을 때 신하들이 저거 다 사슴 보고 말이야 말이야 하면은 임금은 그거를 말이구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입가경, 들어갈 입이죠. 자, 점점 들어갈수록 가히 경치가 좋아집니다. 점점 심화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외유내강이네요. 겉으론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이 강한 거요. 자, 네 번째, 이게 바로 진퇴유곡, 나아갈 진, 물러설 퇴. 그래서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런 골짜기의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내가 맞추던 틀리던 이런들 저런들 어쨌든 저는 고라파덕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라는 거겠죠? 자, 17번부터는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았다. 자, 쓰레기만 남았다라는 건 사람들이 돌아가고 결과물만 있는 겁니다. 결과물만 남은 거요. 자, 1번 보시면 시간이 남는다. 이건 나머지 부분이 있는 거죠. 노고에 비해서 이익이 남지 않았다. 자, 이때 남다는 얻는 것이 많을 때 그 남다죠. 이익이 남다. 먹다 남은 음식, 이것도 나머지가 남아있는 거죠. 나머지. 어떤 양에서 일부 나머지가 남은 겁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게 바로 수수께끼라는 상황의 결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결과로 있는 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서 이 시합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훈련뿐이다. 이때의 길은 방법이라는 의미겠죠. 자, 방법 찾아볼게요. 내가 공부하는 길만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기는 길, 공부하는 이쪽의 길,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자, 이거는 목표로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학교에 가는 길, 도중이라는 의미고요. 나는 변호사의 길, 변호사 분야란
그죠? 분야나 직업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어법에 맞는 겁니다. 자, 그럼 틀린 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부모님의 따스한 격려에도 불구하고 그의 투혼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였다.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뒤에 부정어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못하였다. 이렇게 부정어가 와야 돼요. 이건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달걀 흰자와 밀가루를 함께 넣고 저었더니 걸쭉하게 연글기 시작했대요. 연그는 건 곡식이나 과일이 잘 여무는 거죠. 이때는 자, 걸쭉하게 되는 거 엉기다라는 표현이죠. 엉기기 시작했다. 3번에 값을 여러 갑절로 쳐준다고 해도 난 절대 그 땅을 팔지 않을 거야.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럿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 개 곱하는 거죠. 몇 배라는 뜻. 배는요, 곱절이라는 뜻이고요. 갑절은요, 2배만 갑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여럿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네, 곱절이 나와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신발을 가볍고 튼튼하고 오래 신을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자, 여기는 뭐 어색한 거 없겠죠? 자, 표준어 문제 단어도 나왔습니다. 촛불. 자, 이거는 네, 읽을 때 촛불이라고 읽죠. 촛불. 그렇기 때문에 뒤에 두 단어가 합쳐졌고 뒤에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아, 사이시옷 규정에 따라서 들어가는구나. 자, 돌이요, 돌. 우리 애들 1년이 됐을 때 그걸 돌잔치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리을시옷을 썼는데요. 표준어 규정상 돌 하나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요것만 표준어로 인정.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가엾어, 불쌍하다라는 거죠. 빠트리다. 네, 어색한 거 없고요. 자, 21번 보시면 거짓부리. 자, 우리 거짓말을 거짓부리라고도 씁니다. 표준어 맞고요. 저녁놀, 저녁노을 줄임말일 뿐이죠. 맞고요. 허드레. 자, 허드렛일, 허드레가 돼야 됩니다. 허드레. 자, 찢기는요,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복수 표준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표준어로 인정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자어의 풀입니다. 자, 준설이에요. 그럼 이거를 언제 쓰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뭐 공사장이나 이런 데서 뭐 밑바닥을 파낼 때 여기 준설 공사를 한다 그러잖아요. 자, 봤더니 준도 설도 왼쪽에 자, 이렇게 물수변이 보입니다. 이 준자가요, 깊게 할 준자고요. 설자가 파낼 설자예요. 그래서 깊이를 위해서 파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내다라는 거 바로 2번에 네, 밑바닥에 쌓인 걸 파낸다. 이게 바로 준설이에요. 자, 이번에 알맞은 한자어입니다. 운수가 막히는 거예요. 운수가 막히는 거. 폐색. 자, 바로 막힐, 폐, 색 둘 다 막히다라는 뜻이겠죠. 폐연은요, 세차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휼병은 병이죠. 병 들어서 구휼할 때 휼이에요. 병 들어서 병을 구휼한다, 뭐 구제한다 이런 거고요. 체읍은요, 자, 울읍입니다. 슬프게 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 밑줄 친 뜻을 가장 잘 나타낸 한자어 한번 볼게요. 너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다. 자, 이걸 다른 단어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네 형편을 감안해서 내린 것이다. 자, 감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1번에는요, 달, 감자가 나와서 전혀 생각하는 관계가 없어요. 감수예요, 감수.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부터 틀렸네요. 이건 착입니다. 착. 게다가 눈, 안자가 뒤에 나왔죠. 차가 난다. 이거는 뭐 눈과도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봤더니 아, 여기에 헤아릴 감자와 생각 안자. 자, 생각 정도는 아시죠? 생각 안자. 자, 그래서 3번이고요. 자, 네 번째는 얻을 득자 보이죠? 획득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단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글을 읽고 주제 찾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길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심 문장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보시면 중심 내용 다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볼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매체는 이전의 것과는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의사소통 매체가 이전 것과는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 과거와 다른 점을 이야기해야 돼요. 의사소통 매체의 종류에 대해서.
자, 뭐 최초의라고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리, 말이 나왔고요. 또 한 개가 있어서 이미지가 나왔고 기호인 문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발전하고 있다 이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인터넷 채팅 중에 이모티콘 효과음까지 한 예이다. 자, 최초의 의사소통 매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줄에 이모티콘과 효과음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뭐겠어요? 바로 의사소통 매체가 이렇게 발전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은 주제 관련된 거 2번의 의사소통 매체의 발달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함으로 불안을 줄이고 자아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자, 맨 처음에 개념이 나오고요. 방어 기제에는 억압, 부인, 뭐 합리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 각각의 따옴표 있는 건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그것만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1단락에서는 방어 기제에 대한 거였고요. 2단락 넘어가면 방어 기제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숙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방어 기제가 쓰는 이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쓱 봤더니 그러나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해도 상황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를 기만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할 뿐이다. 자, 2단락은 전부 다 그런 거네요. 네, 스트레스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이 정도예요. 자, 그럼 보시면 1번에 방어 기제의 사용자에겐 각별한 관심과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액 이런 거 없습니다. 이번에 무의식적인 억압과 부인, 합리화 등은 오히려 스트레스 악화로 이어진다. 자, 이건 스트레스 악화된다. 이런 거는 그냥 이 앞부분에 억압과 부인, 합리화 이건 1단락에만 나온 거고요. 스트레스가 악화된다라고까지 연결은 안 돼요. 3번에 방어 기제는 임시방편으로나마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기도 한다. 자, 바로 이런 게 2단락에서 뒤로 갈수록 힘이 세지니까요. 2단락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왜 안 되는지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 위해서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 자, 마지막에 노력 같은 거 안 나왔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 3번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 문장, 앞뒤 문장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수인의 딜레마가 나왔는데요. 수인의 딜레마는 이런 겁니다. 두 명의 이제 도둑을 잡았다고 쳤을 때 각각 딴 방에 놓고요.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쟤를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뭐 입증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주거 침입죄로 뭐 3년 정도만 산다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혼자 뒤집었으면은 10년이에요. 근데 내가 쟤를 고발을 하면은 제가 그랬다고 하면은 5년으로 감형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서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하지만 내가 재수없게 쟤 때문에 10년을 할 수 있다, 징역을 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양측이 다 고발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수인의 딜레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인의 딜레마 상황은 개방사회에서 합리성과 모업 간의 갈등을 나타낸다라고 나왔어요. 자, 근데 전혀 힌트 될 만한 게 없으니까 그 앞에 문장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중 한 가지는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선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전체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선택이다. 자, 요게 바로 힌트겠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개방사회에서 합리성, 앞에 합리성은 윗문장에 나온 개인의 관점에서의 합리성, 뒷부분에 나와야 될 거는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그럼 전체에게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을 따라야 할 거야? 모두에게 합리적인 거, 바로 도덕규범 같은 거겠죠? 자, 그럼 도덕과 관련된 거 2번에 도덕이나 양심 같은 거, 바로 이런 갈등이 되겠구나.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집어넣어야 될 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뭐 앞뒤 문장만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앞에 문장 볼게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가령 여기서부터네요. 콜레라균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성을 가진 미생물인데 이것을 어떤 개인이 먹어봐서 성능을 증명하려 하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을 얻기 전에 벌써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체험만으로 모든 지식을 얻으려는 것은 매우 졸렬한 방법일 뿐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자, 앞부분은 예를 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럼 결론의 접속어 찾으면 됩니다. 결론의 접속어 4번의 그러므로 바로 딱 보이네요. 자, 다음에 제시된 문장들을 논리적 순서에 맞도록 배열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아래 선달을 봤더니 나라마로 해당이 됩니다. 자, 나라마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 먼저 나부터. 빵을 예수의 몸과 동일시한 기독교의 성찬식에 이르러서 신화의 토대 위에 비로소 공동 식사라는 의미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서 고유한 연결 방식이 창출되었다. 자, 비로소라는 게 나오면은 앞부분의 과정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중세 와서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처음이 올 수 없습니다.
라를 봤더니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에 국한된 고대 종교에서는 성찬을 계기로 신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다. 아, 고대가 먼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고대, 그럼 나는 중세니까 뒤로. 자, 말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목만을 배타적으로 먹고 마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것을 먹고 마신다는 생각을 통해 공동의 피화살을 만든다는 원시적 표상이 만들어진다. 바로 이건 성찬에 대한 의미, 의의를 제시한 거죠. 성찬의 의인데 그 중에서도 원시적인 표상이면은 아, 이 원시 부분에 의가 되겠구나. 라가 처음이겠네요. 자, 그러면 라가 처음이고요. 나가 뒤쪽으로 와 있는 3번 그냥 바로 고르시면 되죠. 자, 확인을 해드리면요. 라와 가는요, 고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의 이야기, 고대 종교, 그 중에서도 고대 셈족 이야기를 가려서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의미 해석을 한 게 마고요. 넘어갑니다. 중세 기독교로 나에서 이제 중세 이런 의미가 들어갔고 마지막 다에서 아, 이기주의적 배타성이 극복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마지막 30번 볼게요. 지문에서 과거를 향유했던 사람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속담입니다. 자, 과거를 향유했던 사람들은 첫 문장만 읽으면 되겠네요. 비교적 사람의 내면 세계를 중시했다. 자, 현대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비판할 때 내면 세계가 중요하다가 과거 세대 사람들의 핵심이니까 자,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속담 바로 1번에 뚝배기보다 장맛, 그죠? 겉모습보다는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네요. 자, 우리 이렇게 빠르게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쳐드리는 시간도 있고요. 제가 읽는 것이 여러분 눈보다는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실 때는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방법들 연습을 하면서 뒤에 모의고사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